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의론과 같이 가시죠. 와, 화면이 화려해졌죠. 화려해졌죠. 마치 꽃가루가 팍팍 날리듯이 가을에 낙엽이 확 떨어지듯이 은행나무 잎, 은행잎을 조금 희화했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매일행정법도 같이 가셔야죠. 오늘은 음행확보수단, 그 중에서도 대집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볼게요. 자, 24년 국가직 7급 행정대집행. 기본적으로 행정대집행. 자, 이거 살펴보죠. 음행확보수단에서도 강제집행 중에 하나죠. 볼게요. 이름은 되게 많죠. 뭐 실효성 확보수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그 중에 강제 집행, 강제 징수. 아까 즉시강제죠. 이거 즉시강제, 강제, 집행, 즉시, 강제. 이 두 개는 강제 그래갖고 강제. 그 다음에 제재. 그래서 대표적인 게 행정벌 이렇게. 그래갖고 행정벌 어제 했던 문제 그리고 받고 오늘은 이제 이쪽 위로 올라서 강제집행에 행정 내집행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징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으로써 집행벌 이거 많이 하죠. 집행벌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직접강제. 예전에는 즉시강제 일종이었어요. 행정조사가 여기 있다가 지금은 퉁 하고 퉁퉁퉁퉁 해갖고 분리돼서 사실행위로서 정보수집을 위한 또 정보수집 예방 목적이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으로서 강제 목적이 아니죠. 지금 분리돼서 그래갖고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일반법도 만들어졌어요. 일반법도. 오늘의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 그중에 행정대집행. 물론 행정대집행 일반법이 있죠. 일반법, 행정대집행법. 물론 이거는 행정이니까 공법에서 쓰는 거고 사법에서는 집행법에 관한 사법은 따로 있죠. 그래서 뭐 여기는 집행법이 사법에 의해서 대상이니까 사법상 의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하시면 안 돼요. 민사집행법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이게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이거. 만약에요 여기로 이것도 해라라고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이 마련돼 있으면 그대로 가야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국유재산법. 여기서 국유재산인데 이게 행정재산이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재산이든 두 개가 있어요. 징수라든지 대집행은 이 두 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징수 절차는 국세징수예에 따르라. 징수 예로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은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고 행정재산은 공법관계로 하는데 이 법에 있다니까요. 대집행만큼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 재산, 행정재산은 대집행, 국유재산법에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징수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빼놓고는 일반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걸 공법관계, 행정대집행으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개별법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 개별법을 따로 내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부분 일반법으로 시험 문제는 이걸로 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체적 2조 행정대집행 행대법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2조 3조. 그래서 2조에는 요건, 대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 3조는 절차.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대체적 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따라서 비대체적이라고 하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할 수 없다. 또 부자기 의무는 여기 조심해야죠.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개별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두고 근거가 있으면 자기 의무로 자기 의무 불이행으로 전환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 수임, 인도, 명도, 그 다음에 치료, 진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유, 점유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대집행 할 수가 없다. 부작위 없는 이건 조금 전에 요 정도만. 그 다음에 절차, 계고, 영장, 실행, 비용 청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처분. 하지만 1차 계고만 처분이고 반복 또는 2차, 3차
에이 2차 3차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영장 처분. 하지만 영장은 이거 체포영장 아니죠. 행정청에서 발행하는 영장. 그래서 처분. 요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된다. 또 긴급하면 2개 생략해도 된다. 이런 건 암기하셔야 돼요. 실행은 직접도 가능하지만 제3자 사법상 계약을 맺고도 가능하다. 그럴 때 실행할 때 거기에 점유자가 남아서 그러면 퇴거명령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때 불이행을 했을 때는 직접 손을 대지 말고 직접 강제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죠. 자, 그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대입행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행정청은 대집행 방법으로, 행정대입행 방법으로 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입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안 돼요, 안 돼요. 공유재산이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행정대입행. 이걸로 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질문. 2번,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도 건물 철거 의무, 퇴거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예 퇴거 명을 할 수 있다니까. 명을 할 수 있다니까.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하면 안 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죠. 집행 권한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별도의 근거 없어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기출 너무 많이 나왔던 지금. 3번,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청이 행정대입행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법. 이거예요. 아니 나는 점유할 권한 이거밖에 없어. 사용 권한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장소에 불법 점유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손을 못 대요. 나는 뭐밖에 없으니까 사용 권한밖에 없으니까 행정청 가서 빨리 내쫓아달라. 근데 안 해. 안 하니까 내가 하면 행정청을 대위해서, 그럼 나는 사용 권한밖에 없다니까. 대입행할 권한이 없다니까. 그럼 행정법상 권한이 주어진 바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민사소송법상 나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에 근거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4번, 공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사업 시행자가 협의 취득. 이거 합의 취득. 이거는 사법관계예요.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물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 의무는 행정대입행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가 아니다. 맞는 질문.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되죠. 아, 정답 질문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나머지 질문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이었어요.